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물어가는 을사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병오년에는 나에게 도래하는 운과 나의 성향들을 잘 이해하셔서 해야 할 일들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구분하여 좀 더 현명한 처세로 알찬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선운의 명리터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는 오행의 왕수에 관한 병오년 운세를 요약하여 올립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오년을 앞두고 누군가는 벌써 튀어나간 것임. 그런데 안 그런 사람들은 그걸 보고 있으니까 불안한 것임. 그래서 특히 목약한 사람들, 금약한 사람들 많이 불안들 할 것임. 결국은 이제 금소되거나 설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눈에는 병오라는 게 내가 감당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이 들 수밖에 없음. 달리 얘기하면 모강하거나 금왕한 사람은 병오라는 것을 기회로 이용하고자 한다는 뜻임. 즉, 자기 자리를 지키면 된다란 얘기임. 모강한 팔자에 병오가 와서 목생화가 된다라는 얘기는 가만히 있어도 이 시대가 나를 추천한다란 얘기임. 그래서 내년에 모강한 사람들은 추천받다, 발탁되다, 등단하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임. 금왕한 사람들은 어부지리, 병오에 금약하면 성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가장 문제가 될 사람이라고 하면 목약하거나 금약한 팔자들임. 목약한 사람들은 벌써 뛰어갔음. 금약한 사람들도 이미 판을 벌린 것임. 기다리지 못한 것임. 목약한 사람은 성질이 급한 것이고 금약한 사람들은 기회를 놓칠까봐 조급한 것임. 목약한 사람들은 유혹을 못 이겨서 갔다라고 얘기하고 금약한 사람들은 올바르지 않은 정보를 통해서 오판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임. 제발 목약한 사람들은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그 말은 나한테 뭔가 제안이 온다라는 얘기고 뭔가 꾀임이 온다라는 얘기임. 금약한 사람들은 남들이 다 수익 내고 뭔가 이렇게 선점하는 것처럼 보여도 너의 분수를 알아라. 그게 금약임. 그래서 내년에는 목약, 금약자들이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한 자충수가 생길 만함. 원래 모강하거나 금왕한 사람들은 잘 안 움직이는 자들임. 수왕, 화왕자들이 항상 민첩하게 미친 듯이 움직임. 모광자들은 그냥 자기 일만 하고 있으면 됨.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특기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임. 금왕자들은 어부질이라고 해서 떨어지기도 전에 물건을 사거나 오르기도 전에 팔아버리거나 하는 타이밍을 못 맞추는 사람들이 만들었던 시장의 수익들을 그냥 조용히 앉아서 걷어가는 게 내년의 금왕자임. 그래서 모광자는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있으면 되고 금왕자는 시장 상황을 관망하고 있어라. 내년에 금왕자는 어디가 유리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권을 가졌으니 주변 사람들이 다 도전하고 나면 그 다음에 충분한 시간과 고민의 시간을 가져서 천천히 해도 됨.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게 금왕임. 모광이라는 것은 그들이 요구하고 제시하는 것에 대응하고 제시만 해주면 됨. 병오년은 계급장 떼고 만난 것임. 계급장 떼고 만난 무한 경쟁인데 문제는 가치가 없는 게 문제임. 실체가 없음. 화만 화태왕한 것임. 가보도 아니고 이모도 아니고 그렇다고 병자도 아니고 병인도 아님. 수국화도 아니고 목생화도 아님. 수국화가 되거나 목생화가 되거나 하면 실체가 있는 것임. 병이 목생화가 됐으면 새로운 세력이 성장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병자가 됐으면 기존의 기득권들이 자리를 잡는 시기라고 얘기하는 것임. 만약에 무호 같으면 정말로 자기 분야에 성실히 임해서 열심히 한움을 판 사람이 자리 잡는 시기라고 얘기하는 건데 병오라는 것은 화태왕밖에 없음. 화태왕. 그러면 그 어느 누구도 주도권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얘기임. 그 누구도 패권을 가질 수가 없음.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 깜깜한 속에 들어갔다. 그게 무한 경쟁이라고 얘기하는 것임. 지금 1등이라고 과연 그 다음에 1등이 될까? 그건 절대 불가능함. 이 병오년은 1등이 2등 되고 2등이 3등 되고 3등이 1등 되는 무한시대가 될 것임. 아군도 적군도 없이 오로지 살아남는 자만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음. 그래서 병오년은 각자 사주대로 살아가긴 하겠지만 참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음. 왜냐하면 그 다음에 하필이면 정미가 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은 무신임. 정미는 화의 퇴진을 맞았다는 얘기임. 그리고 무신년은 토생금이라는 경쟁력을 갖추는 시기라는 뜻임. 경쟁력, 기술력들이 패권을 가질 만한 시기임. 그래서 토생금은 철저하게 실력으로서 승부하는 시기임. 능력 말고 처세 말고 철저한 실력으로 객관화되는 시대라는 뜻임. 무신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허상이라든지 어떤 과대평가된 이런 부분들이 모두 걸러지는 시기가 될 것임. 그게 토생금임. 그래서 이때 경쟁력을 갖춘 자만이 무신년, 기우년, 경술년으로 가면서 자기 헤게모니를 다 가져갈 것임. 그래서 병오년이라는 무한시대에 서열 정리가 끝났다라는 얘기임. 이렇게 한번 정리된 서열 정리는 바뀌지 않음. 지금 제2의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마치 인류가 불을 발견했던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AI에 미친 듯이 투자들을 하는데 그것이 우연히 병오년과 겹치는 게 아님. 그래서 아마 올해는 안개와 같은 속에서 어마어마한 경쟁을 통해서 내년에는 서열 정리가 될 것임. 내년 여름 지나면 서열 정리가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쭉 모든 패권을 쥐고 갈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진입이 될 것임.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병오년에는 살아남아야 하고 자기 자리를 지켜라. 뭘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내 것을 지키기도 바쁘다. 그런데 병오년은 확장이거든. 그래서 자꾸 다른 것을 하려고 함. 내가 모강하거나 금왕하면 커버는 되는데 바람직하진 않음. 그래서 어떤 년이든 간에 화두라는 게 있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존재함. 그래서 병오년은 첫 번째, 자기 자리 지킬 것. 꼭 옮겨야 된다면 지금 당장 옮길 것. 병오라는 것은 이동도 빈번한 것임. 너의 편, 나의 편이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합병할 수 있고 언제든지 옮길 수 있고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것임. 그래서 옮기고 싶으면 지금 옮겨서 내 자리를 먼저 확보부터 해야 함. 병오년에 옮기는 것은 곤란함. 병오년에 옮기는 것은 경쟁력이 없어지는 것임. 제한을 수락하는 것은 괜찮음. 병오라는 것은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사람을 쓰고 인재를 쓰려고 하는 시기란 뜻임. 그래서 유리한 조건에 제한을 수락하는 건 괜찮으나 내가 내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건 안 됨. 병오라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맡긴다는 얘기임. 내가 함부로 분석하고 내가 함부로 나서는 것은 곤란함. 약속이 지켜진다라는 보장이 없음. 수많은 약속들이 난무할 것임.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합병도 많을 것임. 그래서 자리 지킬 것. 옮기려면 지금 당장 옮길 것. 아무도 믿지 말 것. 이것은 누가 나에게 거짓말한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상황들이 예측 불허이기 때문에 정말로 확실하게 계약서에 도장 찍고 움직이지 않는 이상 또 다른 변수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음. 병오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라서 어떤 감정의 혼란 속에서 많이들 살아가게 될 것임. 병오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할 만한 사람들, 검증된 사람들, 검증된 일들 이런 것들에 치중해야 됨. 결국 목생활한 얘기임. 금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일이라는 뜻이고 목이라는 것은 믿을 만하다라는 뜻임. 그래서 병오년은 자리만 지켜도 본전만 해도 성공임. 성장을 했다면 성장한 것보다 훨씬 큰 리스크를 안고 살아갈 것이라는 뜻임. 결국은 1등만 살아남는 시기가 됨. 그래서 내가 1등을 할 건지 아니면 5등을 할 건지 결정해야 함. 1등을 해서 다 떨어져 나가게 하든지 5등을 해서 어설픈 2, 3, 4등이 알아서 나가 떨어져 내가 2등으로 갈 건지. 그래서 병오년은 내가 1등을 하든지 5등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필요함. 그러니까 내가 경쟁을 해서 이길 건지 아예 경쟁 안 하고 내 일만 할 건지 그걸 정해야 함. 그것을 정할 줄 아는 사람들이 금왕이고 모광임. 그래서 금왕, 모광자는 나 5등만 할래라는 뜻임. 수왕자도 있고 화왕자들도 있죠. 수왕자들은 지금 이직에 대한 문제들, 자기 삶에 대한 변화들을 제일 많이 궁금해할 것임. 수왕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안다라는 얘기임. 세상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던 사람이 고민만 많았지. 세상을 알지는 못했는데 병오년에 자기가 생각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임. 그래서 수왕자들은 대체로 그냥 주변 정리하는 정도로 끝내는 게 맞음. 이 수왕자들에게 병오가 왔다라는 이야기는 금생수 수생목이 활발해진다는 얘기임. 필요한 사람과 불필요한 사람에 대한 구분이 생겼다라는 얘기임. 그래서 수왕자들은 그냥 주변 정리하는 시기란 뜻임. 수왕자들은 화가 들어오면 자꾸 떠나려고 하는데 떠나기보다는 주변 정리를 하는 게 맞음. 불필요한 사람들, 불필요한 상황들이 자꾸 생겨서 내가 그것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화가 들어오면 그 불편한 것들이 불편하지 않았었는데 불편해지는 것임. 그래서 수왕한 사람들은 인연 정리하면 됨. 인연은 정리하되 직업 정리는 하면 안 됨. 집을 나가는 건 괜찮은데 자기의 근본 틀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됨. 그래서 모처럼 들어오는 무한순환임. 이 무한순환의 기회를 주변을 정리하는 데 쓰면 좋음. 사주가 상생이 되어야 사람이 옥석을 가림. 필요한 것들과 필요 없는 것들을 가리는 능력을 가지는 것임. 화왕자들이 내년에 화가 왕해지면 큰일 나지 않나요? 하며 겁을 내는데 별일 없음. 화왕한 사람들은 병오년이 오면 그냥 쓰임이 좋아졌다. 오히려 존재감이 부각되었다라고 얘기함. 직업적으로 각광받다라는 뜻임. 그래서 화왕한 사람들은 병오년에 오히려 직업적 성취라고 할 수 있음. 화왕이라는 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발벗고 뛰어다녔다는 얘기인데 병오년이 왔으면 내 세상이 온 것임. 그래서 별 문제 안 생긴다. 일반적으로 왕한 사람들이 왕한 운이 온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음. 오히려 자기의 왕한 것들을 활용하고 맞추어 나가는 것임.
우리가 편중됐다라는 얘기는 이미 일상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얘기임. 일반 사람한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안 일어나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일반 사람들은 전혀 접할 수 없는 이상한 해괴망측한 일들을 항상 당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얘기이기도 함. 일반적으로 목생화되는 팔자, 화생토되는 팔자가 이런 병오년을 대하는 것과 그 사람들의 영역과 삶의 방식이 편중된 사람들의 영역과는 완전히 다름. 그러니까 편중된 사람들의 일상이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위기인 것임. 따라서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것임. 이미 수왕하다라는 것은 내가 책임을 다 뒤집어 쓰고 사는 것이고, 모강하다는 것은 항상 내가 방심하며 본인 좋다고 살다 보니 그게 손해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고, 금왕하다라는 것은 항상 누군가에게 도구가 되는 사람으로서 스스로가 이용당하고자 했으니 불이익을 항상 함께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화왕하다라는 것은 개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단체의 부분으로서 스스로 일하는 도구를 자처했으니 열심히 일하고 적게 받아가는 것이 일상인 사람임. 각자가 이렇게 모두 영역이 다름. 우리가 그냥 수왕모광 수생목이 잘 되는 사주는 한량이라고 함. 그리고 수양모광은 쫓겨난 사람이란 뜻임. 그러니까 생각은 한량인데 현실은 한량이 못 되는 것. 그것이 수양모광임. 그래서 수양모광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서 판을 만들고 일을 키우고 그리고는 누구한테 주고 이런 게 일상임. 1,000만 원 벌어서 1,000만 원 기부함. 그러나 수왕모광은 완전히 다름. 그 옆에 누가 있어? 수양모광이 있음. 수양모광이 수왕모광한테 아유 불쌍해라 그러면서 1,000만 원 주는 것임. 그러면 당연한 듯이 가져감. 그러니까 수양모광 입장에서 1,000만 원 주는 것과 수왕모광이 1,000만 원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수왕모광의 1,000만 원을 누가 가져가면 큰일 남.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도 다 다름. 모광자들이 돈을 버는 것은 그냥 하다 보니 돈 번 것임. 화왕자들은 생존을 위해서 번 것이고 금왕자들은 쓸 곳이 있어서 번 것이고 수왕자들은 돈의 목적을 가져서 번 것임. 돈 자체의 목적이라는 게 있음. 각자 다른 것임. 모광자한테 돈이 나갔다라는 얘기는 그냥 나간 것임. 또 들어오겠지 뭐 이런 것임. 화왕자한테 돈이 나갔다는 얘기는 나갈 곳이 나간 것임. 금왕자한테 돈이 나갔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불가항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임. 금왕자한테 돈이 나간다는 것은 항상 불특정 다수한테 돈이 나간다는 얘기. 수왕자한테 돈이 나간다는 것은 안타까운 것임. 그래서 각자가 돈을 버는 이유도 다르고 나가는 데 있어서 의미도 다르고 모두 다른 것임. 사실 따지고 보면 병오년이라는 게 수약이 문제고 화약이 문제임. 수약한데 병오가 들어오면은 화다수갈됨. 이건 욕심이라고 함. 그래서 수약한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 이번 기회에 내가 이걸 안 나가면 나는 도태될지도 몰라라는 불안감임. 박탈감, 위기감 이런 것들이 오게 돼 있음. 그래서 무리를 하겠지. 그래서 수약자들은 오래 투기, 투자 이런 것들로 인한 손실이 예상됨. 그래서 자기 분수를 알아라. 돈 몇 푼 벌어보려다가 날아가는 수가 있음. 근데 이게 수갈의 문제가 아니라 상생의 문제임. 수약하니 수생목 목생화가 돼버린 것임. 이렇게 수설되면 대출을 받거나 융통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하게 돼 있음. 수설이라는 것은 내 자산이 아닌데 내 자산이라고 착각하는 것임. 그 수설되는 사람들이 올해는 이제 수약임. 수약자들이 기회야 하면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임. 화약자도 문제죠. 보통 화약자들은 이런 병오년이 들어오면 욕구불만임. 자기가 펼치지 못했던 꿈. 그래서 투자가 아니라 과소비로 나타남. 못 샀던 차를 산다라든지 이번만큼은 집을 꼭 장만해야 되겠다라든지 그런 욕망들이 막 불끈불끈 생김. 화약이라는 것은 원래가 욕망이 없는 것임. 욕망의 최고는 목생화. 목생화라는 것은 내 욕망이 주체 안 된다라는 얘기임. 먹고 싶으면 먹어야 되고 사고 싶으면 사야 됨.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욕망이 자유롭기 때문에 굳이 뭔가를 가지려고 하지 않음. 대신 버는 족족 다 쓰는 문제점은 있음. 그러나 목생화라는 것은 대단히 건전한 것임. 목생화가 잘 된다라는 얘기는 지출이 많다가 아니라 번만큼 쓴다라는 얘기임. 그런데 화약이라는 것은 내가 절제하고 살아가는 게 몸의 습관처럼 밴 사람이란 뜻임. 그러나 화약한 사람들이 병오년에는 자기 욕망을 주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임. 대체로 금전적 지출이 많이 발생함. 충동 구매 이런 것들. 목생화라는 것은 대단히 단편적이고 심플함. 복잡하지 않음. 그 욕망이라는 것이 꼭 물건 구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카가 이번에 대학 들어간다는데 유학 간다는데 내가 해줄게.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는 것임. 특히 지지에만 있으면 좀 위험함. 천간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음.
이 사람들은 이미 자기 욕망이 어느 정도인지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이란 뜻임. 그런데 지지에만 있으면 잘 모름. 잘 모르고 그냥 주변 상황에 따라서 내가 끌려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음. 그래서 항상 내 년에는 약한 게 문제임. 목약자, 화약자, 수약자, 금약자. 그게 병오라는 큰 흐름 속의 반작용을 만들어내는 것임. 그리고 사오미 중 병오년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오화임. 미토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음. 사화는 적응의 시기를 얘기하는 것임. 오화는 활동의 시기를 얘기하는 것임. 미토는 활동을 접고 마무리하는 걸 얘기하는 것임. 그래서 제일 문제는 오화, 그 다음은 사화, 그리고 미토는 가장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됨. 미토가 병오를 보는 것은 문제라기보다는 갈무리 개념임. 뭔가 수습하고 처리해야 될 일이 생긴다라는 의미가 더 큼. 그런데 이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임. 그러니까 오화는 욕망의 문제, 미토는 비용 발생의 문제, 사화는 투자하고 지원하는 것, 조카학비 이런 것들을 얘기함. 미래에 대한 투자. 그러나 오화는 현재에 대한 지출을 얘기함. 미토는 대체로 비용을 의미함. 그리고 천간의 병화 정화는 확대라고 함. 즉 규모가 커지는 걸 얘기함. 하나 살 거 두 개 사는 것. 100만 원짜리 사려고 했는데 200만 원짜리 사는 것. 이미 투간됐다라는 얘기는 내가 욕망이 계획에 있다라는 얘기. 지출 계획이 있다라는 얘기임. 그 지출 계획에 병오년이 왔으니 이왕 사는 것, 더 비싼 것, 더 좋은 것, 더 윤택한 것으로 사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임. 수도, 자수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임. 자수는 무리한 투자를 얘기함. 축토 같은 경우는 무리한 투자라기보다는 장기 투자에 가까움. 그러나 장기 투자도 무리는 무리임. 자금이 물리다임. 한 달에 300씩 벌어가지고 200씩 들어가면 어떻게 돼?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임. 보통 자수는 코인 같은 투기에 가까운 걸 얘기하는 것이고 축토는 투자에 가까운 걸 얘기함. 그러니까 미래 계획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 뭔가 무리를 해서라도 그냥 허리띠 졸라 매자라고 한 것임. 그런데 해수는 묻지마 투자임. 충동적 투자. 그러니까 자수는 내가 뭔가 수익을 내겠다라는 어떤 그런 명백한 기준점이 있는 건데 내가 코인으로 수익을 1억을 내겠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해수는 충동적 투자, 누군가의 권유, 투자 권유로 휩쓸려 가는 걸 얘기하는 것임. 그리고 임계는 불편 해결하는 것. 그러니까 집을 수선한다라든지 가구를 들인다라든지 낡은 것을 바꾼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임. 이 또한 마찬가지로 수가 투간됐다라는 것은 이미 지출 항목에 대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임. 그래서 임계가 있는 사람들은 병오년에 그동안 자금의 문제나 사정의 문제로 인해서 미루어왔던 것들을 실행하는 것임. 이건 역시도 어떤 자금적으로 무리는 하게 돼 있음. 약할 때 얘기하는 것임. 그리고 목이 약하면 충동임. 목은 인묘진 가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묘목이 약하게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음. 감정적 통제 불능, 괜한 불안, 조급함이 만드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임. 이게 통제가 잘 안 됨. 그런데 이제 진토는 다름. 진토 같은 경우는 그걸 포기함. 기존에 하던 일, 기존에 있었던 관계,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건너감. 직업을 바꾼다라든지 이사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함. 그래서 이 묘목이라는 것은 판을 키워서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라면 이 진토는 판을 벌리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정리하는 의미가 더 큼.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가다 이런 것들을 의미함. 그래서 이렇게 일이 힘들어지고 지출도 많아지지만 진토가 있으면 버텨라임. 준비 없이 갔다란 얘기임. 묘목은 준비 없이 간 게 아니라 내 영역을 벗어났다라는 얘기이고 진토는 내 영역을 벗어난 건 아니고 준비 없이 가버렸으니 또 움직이면 너는 죽도 밥도 안 되니까 버텨라임. 이제 인목 같은 경우는 친구 따라 이제 강남 간 것임. 자꾸 여기저기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왜 안 하냐. 이런 제안이나 요구에 휩쓸려서 중심을 못 잡는 걸 얘기함. 그래서 목약이라는 것은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 가는 게 맞냐 안 가는 게 맞냐 그냥 안 가는 게 맞다. 항상 약이라는 것은 대체로 불가항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임. 병오년에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불확실성, 상대적 박탈감임. 나만 뒤처질 것 같은 것. 병오년에는 이게 가장 큰 문제임. 남들은 벌써 수익을 내고 있는데 나만 가만히 있다가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임. 이번에 저쪽 자리가 났는데 이번에 안 바꾸면은 내 인생에 2번 다시 기회가 안 올 것 같은데 이번에 안 바꾸면 후회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뭐가 없다? 실체가 없다. 병오년의 화두는 실체가 없다. 그것이 금소임. 실체가 없으니까. 이 화라는 것은 사람의 정신임. 가장 활발한 정신임. 그러니까 화라는 것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간 것임.
마음이 저만큼 먼저 가버린 것임.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아이고야 잘못 왔네. 아이고 아직 멀었네. 이걸 뭐라 그래요? 쭉정이라 함.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리고 가불은 인지상 정상, 도리상 도와주고 빌려줘야 하는 일이 발생하여 마음이 복잡해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왕하면 안 생기냐? 생김. 안 생기진 않음. 월지를 중심으로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왕하면은 버티는 것임. 알겠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약할 경우 안 하면 마음이 쓰리고 힘들고 내가 죄짓는 것 같음.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얘기임. 어쨌든 목약한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인 뒤처짐을 느낌. 대체적으로 항상 주변과 나를 비교 평가하고 그것에 대한 부족함을 느낌. 그런 의식들을 좀 가지고 있음. 그리고 신유술 그리고 경신. 이 또한 마찬가지로 유금이 약하면 문제가 발생함. 기대 수익이 큰 것임. 일확천금, 과도한 투자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음. 그래서 유금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금소되는 것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적금 이런 것들을 탈탈 털어서 뭔가 투자할 수도 있는 것임. 그래서 그런 운은 범하지 마라. 술토는 학자금 지원, 사업자금 지원, 요구가 오는 것, 달라고 하는 것. 결국 금이 넘어가는 것이라서 그런 것임. 그래서 급함. 급하니까 빨리 융통해달라 이런 것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자금적 한계에 봉착하게 되는 것들이 생길 수 있음. 그리고 신금 같은 경우는 비상장 주식, 블루오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극대화되는 걸 얘기함. 그래서 아직 익지 않았음. 무르익지 않은 것들에 대한 섣부른 판단 이런 것들을 의미함. 유금이라는 것은 무리한 자리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임. 결국은 기다림이 부족한 것임. 먼저 가서 요구하는 것. 요구를 하더라도 이쁘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해주냐고 악다구니 쓰는 것. 왜 내 차례인데 내 것을 안 챙겨주냐고 악쓰는 것. 그것이 금소임. 네가 해결 못하면 내가 할게. 이렇게 순서 안 지킨 것임. 떠날 때 안 떠난 것임. 그래서 합리적이지 못하고 효율적이지 못함. 그래서 유금이 있으면 사람이 성급해지고 미리 가서 내가 앉아 있어야 될 것 같고 선점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임. 그래서 정작 수익이 나왔는데 내가 들어가서 앉아있던 기간에 숙박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런 것 모두 빼보니까 안 남더란 얘기임. 그래서 제발 유금이 약한 사람들은 조바심 내지 마라. 목약도 조바심인데 다른 것임. 목약이라는 것은 생각 없이 뛰쳐나간 걸 얘기하는 것이고 금약이라는 것은 생각을 가지고 뛰쳐나갔는데 그게 오판이고 지나치게 성급한 판단이었다라는 얘기임. 그러니까 목약한 사람들은 제발 생각을 좀 하고 움직여라. 금약한 사람들은 제발 옆에 좀 물어보고 움직여라.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신금이 있는 사람들은 네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네가 알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뭘 하려고도 하지 마라. 유금들은 내 분수를 알아라. 네가 지금 월급 받는 만큼만 가져가라. 그런 뜻임. 술토라는 것은 내 코가 석자다. 네가 지금 다른 인간들 보살필 만한 그런 여력이 없다. 길거리에 안 앉아 있으려면 생활비 보전이라도 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이제 경신금은 생각지 않은 지출 항목을 얘기하는 것임. 의외성, 변동성 이런 것들을 의미함. 뭔가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란 뜻. 그래서 경신금이 약하게 있는 사람들은 뭔가 내 계획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해야 됨. 내가 계획을 짜고 자금에 대한 어떤 예측을 하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한 변동성을 내가 따라갈 수 없음. 그래서 금약한 경신금들은 항상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으라. 저런 경신금이 있다라는 얘기는 내가 현재 계속 집중하고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 부딪힐 수밖에 없음. 이 금소라는 것은 내가 손을 뗄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임. 음양의 전환이기 때문임. 특히 금왕절생들 같은 경우 병오년에 금소가 되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란 뜻임. 그리고 여름생들이 금소되는 것은 그냥 일상인 것임. 손을 못 대고 잘 대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것에 좀 더 지출 항목이 커진 것에 불과함. 화왕절생은 괜찮음. 원래 금소하고 있었으니까. 병오년 가을생의 금소라는 것은 끝없이 불량품이 생겨나는 것임. 불량품이 생기면 그 불량품을 또 해결해야 됨. 그래서 가을에 금약한 팔자들은 해결하려고 들지 말고 그냥 멈추는 게 제일 좋은 것임. 특히나 신월생들이 화가 왕하거나 이러면 금약한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끝없는 하자를 경험해야 됨. 끝없는 반복을 경험을 하게 됨. 이것은 고쳐도 수정이 안 되는 거니까. 멈추라고. 전망 없음. 미래 없음이란 얘기임. 그게 금소의 무서움임. 금소는 노력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임. 노력으로 안 됨. 금소는 계속 자금이 들어가는 것임. 끝없이 자금이 들어감. 그런데 표가 하나도 안 남. 그게 금소임. 하자에다가 자꾸 투자하기 때문임.
그래서 금소된 사람들은 내가 지금 실행하려고 하는 것,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 내가 키우는 애들이 하자가 있나 없나를 봐야 됨. 금소라는 것은 결국 제목감을 만드는 것임. 그래서 금소된 사람들은 대체로 애들이 뭐가 되느냐 하면 대체로 학자가 됨. 학자가 되거나 기술자가 되는 케이스가 많음. 그러면 학자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해야 돼. 그래서 맨날 애는 똑똑한데 세상 물정 모른다고 함. 시키는 것은 잘하는데 알아서 잘 못함. 그게 금소임. 탁수도 마찬가지임. 금왕수약하면 탁수임. 예를 들면 애들이 공부는 못하지만 노래는 잘 부르는데 음대 갈 생각은 없다고 하는 그런 게 탁수임. 금왕하니까 특기를 가지고 있는데 갈 길이 안 정해졌다라는 얘기임. 화식된 팔자들은 돈 주고 놀아줄 때는 나를 따르는데 그 외에는 본척만 척한다라는 얘기임. 자식복이 없는 것임. 그게 화식임. 목다화식. 애가 자라다가 말았다란 얘기임. 애가 15살인데 하는 짓이 5살이란 얘기임. 용돈으로 구슬리고 뭐로 구슬리고 해야 된다는 얘기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